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고사 작전에 나섰습니다. 은행과 가상통화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해줄 돈줄을 막고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방식의 투트랙 작전으로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가 유통 분야 표준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을 때 대형 유통업체에 함께 부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됐고,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 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 165일 만에 계좌 개설 고객 수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령대별 가입자 비중은 30대가 34.9%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예적금 수신 규모는 5조 1,900억 원, 대출은 잔액 기준 4조 7,6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신라진이 유럽 특허 측으로부터 특허 거절을 받았다는 루머에 대해 자진 철회가 와전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신라진은 특허 진행 단계는 출원과 심사, 등록 순서로 진행된다며 현재 개발 중인 항암 바이러스제의 해외 특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5.76포인트 상승한 2513.28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48포인트, 1.39% 오른 839.51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다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9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우리 시장의 분석과 함께 내일장의 전략까지 탄탄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1% 넘는 강한 상승세 이어졌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께서 고민이 있으신 종목에 대한 상담은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월요일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장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나날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얼굴이 환해지시고 젊어지시는 기분 탓인데, 자, 그리고 어제요, 무료 방송 오랜만에 또 특별 방송으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 어떠셨나요? 네, 상당히 좋았고요. 중요한 시기라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트렌드를 한번 잡아드리면서 체크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꼭 필요할 때는 일요일에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꼭 좋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8년도 첫 시작인 만큼 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던 대표님인데요. 자,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오늘장의 정리와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앞서서 양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브리핑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은 오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삼형제로 언제까지 버틸까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코스닥 오늘도 1% 넘는 상승세 이어왔는데 이 뒷받침에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뒷받침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속적인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볼까요? 네, 제가 볼 땐 현재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을 포함한 셀트리온 삼형제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곡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웬만큼 아시겠지만 현재 코스닥이 왜 가는 거죠?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주들, 그것도 일부 제약주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인데 물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2위이기 때문에 지수 영향은 큽니다. 근데 그것들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약업종 올라가죠? 또 코스닥 지수 올라가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코스피와 똑같은 흐름이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11월 초순 고점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도 못 넘어요. 자, 이번엔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1월 고점을 좀 월등하게 넘었죠. 왜 이렇게 넘었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제 그 관심 종목 창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이 화면이 뭐냐면 바로 코스닥 1위부터 50위까지 종목입니다. 1위부터 50위까지. 자, 메뉴에 좌측에 뭐가 있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신라제는 빠졌어요. 하지만 티슈진, 어쨌든 제약바이오죠. 이거 올라가졌고 밑에 쭉 보시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빠졌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불과 지난해 한 10월까지만 해도 그냥 개별주였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1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놀랍게도 파라다이스, SK 머티리얼스 다 밀렸죠. 서울반도체 마찬가지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실 겁니다. 서울반도체가 한때 시가총액 1위였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이제 20위까지 밀렸는데 그 아래쪽도 그렇고 우측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오테크닉스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월등하게 강한데 하나로 말하자면 셀트리온, 좀 넓게 말하자면은 셀트리온 삼형제 조금 더 확대시키자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업종 등락 비교를 제가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기준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대형주가 오늘 플러스 2.92% 상승했고요. 중형주는 마이너스 0.23%, 소형주는 플러스 0.25%. 자, 누가 보더라도 대형주가 압도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상승률 1위 업종이 뭐냐? 제약이에요. 그런데 하락률 1위는 또 뭐냐? 반도체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차트 잠깐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차트 나오겠는데요. 현재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뭐냐면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떻습니까? 반도체. IT 업종의 핵심이잖아요. 코스닥에서. 지난 11월 고점 이후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기에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률 2주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대형주 어떤 특정한 종목 하나가 폭락을 해서 업종 지수가 내려간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다는 거죠. SK 머티리얼스, 서울반도체, 뭐 기타 등등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는 뭘 보여드리냐? 바로 코스닥 제약 업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압도적이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메커니즘대로 될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제약주가 계속 가야 돼요. 제약주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적어도 반도체 업종이 오늘 동반해서 플러스가 나왔어야죠.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락률 1위까지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반도체 업종은 지금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종도 약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제약주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코스닥 지수를 올리겠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뭐가 올라가야 되죠? 바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삼형제. 더 나아가서는 제약바이오가 올라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도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죠. 한쪽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상승과 하락 중에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보여드리겠고요. 특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걸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닥 소형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형주, 그리고 이게 대형주인데요. 자, 요거를 제가 몇 년치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는 지난 2015년 고점을 월등하게 뚫어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돌파했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중형주입니다. 어떻습니까? 2015년 고점하고는 여전히 괴리감이 많죠? 자, 이번엔 소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형주는 이제 여기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것도 역시 2016년 고점보다는 아직까지는 괴리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올라가서 코스닥 지수는 올렸지만 중형주, 소형주는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고점보다 여전히 낮아요. 왼쪽에 동그라미가 2016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형주 한번 볼까요? 이거는 15년 고점보다, 2015년 고점보다 낮아요. 무슨 얘기냐? 낙수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정책 펼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시적으로, 그로스 개념으로 성과가 나오면은 뭐 수출이 증가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낙수 효과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못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지수는 지금 좋은데 실제로 낙수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요. 지수는 천천히 오르면서 대형주는 코스피 정확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중형주, 소형주 이게 가야 돼요. 이게 가야지 진짜 이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계속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야지 제약업종 올라가고, 제약업종 올라가야지 코스닥 지수 올라가고, 그리고 대형주가 또 올라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너무 숨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우려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복귀입니다. 바로 한일중공입니다. 비공식 단타 매매로 종목 추천했는데 왜 비공식이냐? 환기나 주유 종목은 저는 공식 추천을 안 합니다. 하지만 장중에 단타 종목으로 언급은 하거든요. 그래서 1월 2일에 2,800원에 매수했고요. 오늘까지 최대 플러스 68% 평가액을 기록했고요. LG전자는 주식선물 단타 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평균가가 112,2,403원입니다. 왜 이런 가격이 나오냐? 계속 추가했다가 청산해주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최대 79%가 나왔는데요.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일진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일진공은 정확하게 1월 2일 날 이날이었죠. 2,770원이 최저가였는데 2,800원에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매수 사인 내고 나서 2,77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잡혔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보통 어떤 종목을 언급할 때 현재가보다 한 5%에서 뭐 심하면 10% 아래로 매수가를 산정하는데 2,820원일 때 2,800원에 잡으라 그랬다는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강력한 매수 사인이죠. 그래서 이제 뭐 빨리 던지긴 했지만 어쨌든 급등을 해줬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는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탄력 있을 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뉴스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순서대로 순환매가 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고점 나왔죠? 다시 밀렸어요. 또 고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또 제가 사인 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올라가는 거 보고 막 추격한다. 이건 아니에요. 결과가 좋아도 잘못된 겁니다. 왜? 한 방에 무너집니다. 플러스 10%, 15% 만약에 따라잡았다가 그날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0, 30%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림목 충분히 나온 종목을 잡자.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추천주를 언급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죠. 좋았었는데 운이 좋게도 고점에서 주식선물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최대는 79%, 대략 종가 기준으로 한 70% 정도 되는데, 여기서 현재 평가액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끌고 와서 최소한 100% 이상을 노린다, 이런 전략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현물과 파생을 같이 하시고, 주식 선물을 이용하면 좋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촌놈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서울경제TV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생방송은 1월 21일, 일요일에 하고요. 다시 보기는 항상 시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셀트리온 삼형제로 언제까지 버틸까에 대한 부분 좀 풀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셀트리온 역시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13.34%까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11만 7,500원까지 오르면서 7% 넘는 강한 상승이었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 제약도 4.38%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삼형제에 대한 그런 우려 섞인 부분까지 함께 분석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투자에 있어서 스펙트럼이 넓을수록 이 시장을 잘 활용해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선물에 대한 매매 복귀도 여러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주셨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시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수급적으로는 좀 엇갈렸고 지수에 대해서 상당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와 대형주 상승으로 이제 반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1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1선이 이탈되느냐, 지지되느냐, 이것만 보시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이제 제가 굳이 전망해 드린다 그러면 계속 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와 제약업종이 이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셀트리온이 밀리면 제약업종이 밀리고, 제약업종이 밀리면 코스닥 지수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우려스러운 이런 관점인 게 마치 지난 여름에 삼성전자 오른 거랑 너무 비슷해요. 삼성전자 이제 과도하게 올랐을 때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언젠가 한번 벌 받을 거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제 화면에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름에 그때 한번 얘기했다가 조정 받았죠. 그리고 나서 11월 초였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좀 충격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거 좀 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평균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330만 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내려올 때 잡았죠. 그리고 제일 높은 가격에서 잡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셀트리온도 좀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분석한 내용은 많이 있지만,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좀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그 정도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와 대형주 상승으로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1선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또 코스닥은 앞서서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셨을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셀트리온에 대한 그 등락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셀트리온 올라왔습니다. 시총 35조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3위에 등극하는 이슈이네요. 다음 이슈는요, 삼성 SDS가 올라왔습니다. 블록체인 사업 기대에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역시나 첫 번째 소식은 셀트리온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장의 셀트리온은요, 13%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시총 3위 종목인 현대차를 4조 원가량 앞서는 상황입니다. 자, 이 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자, 대표님, 오늘 셀트리온 올라가면서 시총 3위 현대차를 추월했네요. 네, 먼저 말씀드릴 게 셀트리온 대응 전략입니다. 보유자 매도는 각자 판단하세요. 어차피 지금까지 안 던졌으면 여태까지 이제 홀딩하는 분들은 기대가 클 텐데 여기서 빨리 던지든 늦게 던지든 편하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없는 분들은 추경 매수는 절대 반대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대차를 제쳤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은 성장주 개념입니다. 현대차는 가치주 개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그 셀트리온이 뭐 무슨 가치주라서 앞으로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그 이론가보다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더 높죠.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게 바로 성장주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제약바이오예요. 현재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어떤 그 가격을 한번 추론해 보면은 사실 다 고평가예요.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기대감 때문에 가기 때문에 성장주고요. 현대차 같은 종목은 전형적인 가치주입니다. 무슨 얘기냐? 현대차의 개념은 뭐냐면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많은 자본을 확보한 상태고 나름대로 탄탄한 어떤 그 매출과 여러 가지 그 저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개념이 달라요. 성장주는 대부분 고평가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다만 시장에서 인기는 좋다. 특히 장이 좋을 때 그렇다는 거죠. 가치주는 어떠냐? 사실은 좀 대부분 저평가예요. 좀 억울합니다. 근데 뜯어보면 또 알짜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현대차와 셀트리온을 평택촌놈 적정 주가로 한번 제가 환산해봤어요. 네, 제가 이제 기술특허 내에서 만들었던 적정 주가거든요. 현대차는 지금 적정 주가 대비 0.3배입니다. 0.3배. 예를 들어서 100이 적정 주가다 그러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지금 4.8배예요. 이건 반대죠. 100이 그러니까 그 적정 주가라 그러면 실제로는 48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엄청나게 억울하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셀트리온하고 현대차하고 제가 2017년 아직 확정적인 아니지만 그 한번 추론한 걸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매출액 기준으로는요, 현대차가 셀트리온의 100배입니다. 100배. 셀트리온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본 총계로 계산해봤어요. 3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으로 계산해봤습니다. 47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야 뭐 수익 가구 좀 연관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본 총계로 보나 이익 잉여금으로 보나 사실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가 됐다? 어불성설이란 거죠. 네. 너무 과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마치 그 2000년도에 그 IT 버블을 보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여태까지 홀딩하신 분들은 알아서 매도하시되 없는 분들은 저게 더 갈망정 추격하지는 말아달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시총에 대한 부분 현대차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좀 뚜렷한 분석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이지 않는 매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추격 매수는 절대 반대한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봅니다. 삼성 SDS가 올라왔는데요. 블록체인 사업 기대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오늘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9.25%가 상승한 24만 8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최고가를 기록을 했네요. 자, 대표님, 삼성 SDS도 셀트리온 못지않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5%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겠죠. 일종의 최근에 그 전기전자라든가 삼성 그 관련주도 올라가는 거 보면 결국 그 삼성전자의 대안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갖고 TV했을 때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보다 효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 되는 건데, 뭐, 기대 최고치 경신? 솔직히 좀 웃기는 거죠. 기대는 정말 막연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주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이유 갖다 붙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올랐으니까 운 좋다 생각하시고,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해달라.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 역시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셨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버추얼텍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합니다. SK케미칼이 올라왔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버추얼텍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변동성이 큽니다. 자, 오늘은 23.58%가 상승한 2,620원에 마감됐고요. 최고가는 2,755원까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선택이 됐는데요. 대표님, 버추얼텍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보면 솔직히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최근에 급등을 해줬는데, 사실 11월에 제가 1,050원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때 크게 수익을 안 내고 적당히 던졌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따라가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보유자들은 그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왜? 적정 주가가 5,100원짜리예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추천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적당히 그냥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최저점이거나 약간 빨리 추천한 경향이 있어요. 저를 오랜 시간 보셨던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뭐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뭐 17년, 18년 정도 보셨던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추천이 약간 빠르거나 최저점이거나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뭐 장세가 지금 워낙 비트코인 관련주가 좋아서 그렇지 사실 이게 그쪽 테마들 분류가 안 됐으면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분류가 되는 거 아니면 급등을 해줬는데 앞으로도 제2의 버추얼텍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종목이 비트코인 관련주였어? 이러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수익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일단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버추얼텍에 대한 부분은요,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셨고, 좀 아쉬운 종목이다라는 그런 리뷰도 해주셨는데, 11월에 1,050원에 또 추천을 했던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SK케미칼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SK케미칼은 6% 넘게 빠지면서 10만 원대를 좀 지켜냈지만요. 10만 1,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뭐 재상장하고 난 이후 좀 이거래일 지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뭐 차트 볼 필요는 없고요. 적정 주가 본다 그러면 뭐 지금 약간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SK케미칼하고 SK디스커버리로 이제 분할 재상장 됐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보유자는 여기서 뭐 굳이 던질 필요 없고 홀딩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로 접근해달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상장된 지 별로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 홀딩을 유지하시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단기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는 전략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711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하나테크인을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39,900원에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하나테크인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나테크인은요, 35,0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하나테크인 39,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39,9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는 35,000원이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네, 대표님, 하나테크인 어떻게 좀 손실폭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적정 주가에 비해서는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63,000원대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에서 매도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이분은 이제 교육 훈련을 좀 확실하게 받고 준비한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39,900원이니까 4만 원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좀 늦었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돼 있고 뭐 기업 내용도 나쁘지 않다. 근데 추세 좋네 하고 이제 잡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잡은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 많죠. 결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은 제 방송을 좀 오랫동안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지금 6개월 정도 쭉 보셨다가 본격적인 투자는 조금 늦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이제 계속 매매하시다 보면 운에 맡기는 투자가 됩니다. 이게 내려왔다고 제가 꼭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떠나서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한 거는 일단 이거는 과정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의견 주셨고요. 저희 방송과 대표님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거치신 이후에 다음 매매에 대해서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713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KCS를 매수가 8,000원에 비중 10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도 비중 100%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오늘 KCS는 4,69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KCS 5%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8,000원대이면은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대표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중기 보유가 맞고요. 주식 투자 기초 교육을 제가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기초가 너무 없으세요. 조금 전에 그 하나테크인 질문하셨던 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분은 8,000원에 100% 베팅하신 겁니다. 뭐 소액 투자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아쉽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가 이탈할 때까지 홀딩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손절은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손절의 이유가 뭐라 그랬죠?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더 싸게 잡기 위해서. 그리고 최악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손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워렌 버핏도 손절한다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못 배운 분들이 가끔 그런 말 해요. 뭐 한국 주식은 3년만 홀딩하면 번전한다. 그렇게 해서 STX 그룹도 들어갔던 사람들이 10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은 누구나 반갑지 않죠.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수 실패한 거예요. 그럼 과감하게 잘라주고 다시 더 싸게 들어가던가 더 비싸더라도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종목은 현실적으로 홀딩하시되 좀 확실하게 이제 주식 투자 기초 교육을 좀 받고 본격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KCS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주식 투자 기초 교육에 대해서 또 권유를 해 주셨기 때문에요. 앞으로 좀 차근차근 교육과 함께 투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35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아모텍 매수가 5만 원의 비중 4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의 아모텍 오늘장 흐름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은 3.70%가 빠진 45,5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최고가를 살펴보면 작년 11월 17일 51,700원이었고 최근에도 5만 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을 것도 같아요, 대표님.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적정가가 58,000원대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매수가 너무 좀 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격 매수로 상당히 비합리적인 과정이었다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어떤 경우든 잘못된 거죠. 왜? 제가 역시 같은 이야기 반복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추세는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상승입니다. 평택촌놈의 기준으로 봤을 때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돌파했던 이 구간부터 왼쪽에 하단, 그러니까 이제 그 네모박스 구간부터 상승이거든요. 상승 추세의 종목은 언제 매수하라 그랬죠?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라 했잖아요. 자, 상승 추세가 이 네모박스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구간부터.
그리고 나서 보세요. 검은색 21선 아래 수도 없이 왔었어요. 수도 없이. 정말 수도 없이 왔다는 표현이 맞죠. 이 검은색이 21선이에요. 계속해서 21선 아래 기회가 왔다는 거죠. 이때 잡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동그라미 구원해서 잡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2017년 내내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정 주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손절 라인에서 좀 매도를 해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좀 따라가셨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조언을 드렸습니다.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로 다음 매매 이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 끝자리 4463님 보내신 문자 고요. 화일약품을 매수가 9,300원의 비중 40%입니다.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다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화일약품은 7,0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최고가에 대해서는 뭐 작년이 아니죠. 2016년도에 6월 16일 여름 상반기 정도의 좀 고점이고 그 이후엔 계속 좀 흘러내렸거든요. 대표님. 네,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이 종목은 기다리면 매수가가 오긴 올 겁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요. 고생스럽죠. 그래서 이분도 역시 주식투자 기초교육이 필요한 분이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여기서 매수한 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손절을 안 한 게 이게 실수였죠.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략 이제 9,300원이니까 한 8,200원 정도 되겠죠? 대충 이때 손절했으면 됐어요. 자, 여기서 손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죠? 네, 여기서 손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잡던가 아니면 이 종목을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대충 한 이 정도 라인에서만 잡아도 지금 이 고생을 안 하잖아요. 시간 낭비도 안 하고. 그래서 손절을 안 하겠다는 그 마인드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하고 지금 여전히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수한 종목 10개 다 적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실패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저는요, 매수만 하면 바로 마이너스 10%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손절하기 부담스러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점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요. 근데 매수 가격을 이제 설정해 놓습니다. 10개 중에 한 2-3개 잡히면 딱 좋은 거예요. 다 잡히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이 안 온다. 안 잡으면 돼요. 다른 거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하면 성공하거든요. 1년에 100번 매매하면 뭐합니까? 50번 성공하고 50번 실패하면 결국 허탕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20번을 매매하더라도 15번 성공하고 2번 정도 본전 매도하고 3번 정도 5에서 10% 손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마인드를 가지세요. 종목을 아주 심도 있게 선별해요. 그 다음에 보수적인 가격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안 잡히는데 10개 중에 1-2개 정도밖에 안 잡혀요. 대신 손절 확률이 낮아지죠. 그리고 수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꼭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나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기초 교육을 조금 더 탄탄하게 세워 가신 이후 현명한 매매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드리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57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일양약품을 매수가 37,000원의 비중 60%입니다. 중기 관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일양약품 오늘장의 흐름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42,2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37,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고 좀 길게 끌고 갈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네,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제약바이오는 탄력이 좋은 건 코스닥 쪽입니다. 코스피가 아니에요. 일종의 약간 소외주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분은 물론 매수 가격은 잘하셨어요. 그래서 평가 이기인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에 여기서 고점 찍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자, 그냥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코스닥 제약업종, 코스닥의 대형주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정반대죠. 소외된 종목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정말로 무조건 중장기 홀딩한다 이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주가 밀리면 더 밀릴 겁니다. 원래 소외주 같은 경우가 올라갈 때는 주도 업종이라든가 이제 탄력주보다 덜 올라가고요. 떨어질 땐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소외주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중기 관점 홀딩 이건 아니라고 보고 일단 이런 식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양약품 현재 구간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가격 조정 시 중기 매수에 대한 의견 유효하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35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노르페인트를 매수가 13,150원에 비중 50% 진다 넣으셨네요. 자, 오늘 노르페인트 확인합니다. 오늘의 종가는요. 8,540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분도 역시나 좀 아쉬운 흐름인데 13,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좀 길게 보유를 하셨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워낙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본전 회복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어떤 시간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언제쯤이다 이걸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회복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이게 이제 작년이거든요. 재작년이네요, 벌써. 2016년이니까요. 대략 한 20개월 정도 홀딩하신 거거든요. 그리고도 손실이에요. 역시 똑같아요. 너무 높게 매수하신 거죠. 그리고 손절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개인의 상대 집착,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4가지 이유, 그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개선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스포츠에서도 어떻습니까? 기초 체력 다지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테크닉을 연마해요. 그 다음에 경기에 나가서 기량을 분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투자를 하는데 너무 준비가 없어요. 마인드도 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몰라요. 너무 저는 이거는 좀 비합리적이라고 봐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리고 나서 막 도박처럼 매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 나고 우쭐하죠. 근데 결국은 다 털려요. 제가 올해 주식 투자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운 좋게 준비 안 하고 번 돈은요, 쉽게 날아갑니다. 나는 그때 번 거 잘 세이브했다가 나중에 또 잘할 거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초보자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나중에 귀에 들어올 때는 손실이 커지고 후회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 훈련을 꼭 받고 천천히 좀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적정주가 대비해서 정말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워낙 높은 매수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 의견이십니다. 보유를 하시면서 다시 매수가까지는 좀 올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걸 좀 아쉽게 생각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쉬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도록 교육, 투자, 훈련 탄탄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확인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5313님 보내신 문자고요. 제일바이오를 매수가 4,125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르지 않는데 이쯤에서 매도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제일바이오 오늘장 흐름 확인한다면요. 오늘은 4,055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손절 처리를 해야 될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그 다음에 재미있어 하세요. 언젠가 한 번은 튈 겁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이거는 이제 트렌드가 아니라고 보고요.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또는 본전에서 손절 처리를 하시고요.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다시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 끝자리 9591님 보내신 문자고요. 황금 ST를 매수가 11,000원에 비중 5% 평촌님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황금 ST 오늘장의 흐름 확인하면은 8,85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황금 ST 오늘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대표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좀 혼란스럽죠. 왜 그러냐면 적정주가도 32,000원짜리예요. 근데 이분이 매수하신 건 11,000원. 현재는 8,800원. 그러니까 적정주가 감안하면은 더 끌고 와도 되는데 매수가를 또 고려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20% 이상, 약 한 25% 지금 평가손이거든요. 근데 5%니까 그냥 비중 낮으니까 중기 보유는 찬성한다 설명드리겠고요. 역시 주식 투자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황금 ST 지금 적정 주가는 상당히 좀 높게 올라와져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아쉬운 흐름이죠. 비중 낮으니까요. 일단 중기 보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또한 기초교육 탄탄하게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끝자리 689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위지트를 매수가 2,000원의 비중 10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비중을 100% 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위지트 오늘은요, 9% 넘게 상승하면서 2,3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플러스 10% 또는 플러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100% 베팅하셨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과정상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매수하려고 노력했어야죠. 이 종목을 매수할 시점에서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분명히 눌림목 종목이 있거든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이게 위화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잡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상승 추세의 종목은 어디서 잡는다고요? 21선 아래 여기 왔잖아요. 정확하게 장중 기준으로 왔었어요. 이때 잡으면 훨씬 더 수익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실 확률은 낮아지고 수익 확률은 높아지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반복해야지 길게 보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하는 거는 운이 좋으면 좋겠지만 안 좋을 때는 직격탄을 맞으니까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지트 10% 또는 20% 목표가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빠르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끝자리 5333님 보내신 문자고요. 한국공항을 매수가 57,500원의 비중 40%, 항공업계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한국공항에 대한 흐름입니다. 오늘은 55,2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손실 구간에 계시고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업계에 대한 전망도 여쭤보셨네요. 네,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운수창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수창고와 관련된 이제 그런 업종인데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종의 성장주라기보다는 가치주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한국이 여러 가지로 수출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고 이제 교육도 많아지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일단 이 종목은 확실하게 저점 매수만 하면 좋은 결과가 오니까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꼭 세팅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공항 일단 운수창고에 대한 그런 업종을 잘 분석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빠르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마지막 문자 보시죠. 자, 9874님 보내신 문자 마지막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LIS를 매수가 14,400원의 비중 20%입니다. 2년 보유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LIS 오늘은요 13,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14,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좀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해 주시고요. 이분도 역시 주식 투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그 당시 추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100%씩이 났거든요. 근데 이 구간부터 다시 손실로 잡혔죠. 그리고 살짝 본전 나왔다가 또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너무 아깝죠. 수익기가 있었는데도 매도도 못하고 너무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중기, 단기 또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꼭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LIS 이번에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다음 매매에서는 더욱더 현명하고 좋은 매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장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정우영 대표님의 장중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장중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방송에 대해서는 녹화 보기와 스마트폰 보기 기능도 추가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화요일 저녁이죠. 어윤학 연구원님과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